요즘 그 송민호 씨의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의혹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23일에 소집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내서 마지막 날에도 그러니까 복무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군인이던 뭐 사회복무 요원이던 네. 뭐 일반 직장인이던 마지막 날에는 뭐 저녁식이나 뭐 같이 회식을 하던가 인사를 나누는 건데 네. 와 마지막 날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 충격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일관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병무청이 그래서 그 송민호 씨의 근무 태만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여기에 마포경찰서도 경찰도 내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복무요원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송민호 씨 논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논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상세히 다뤄볼 건데요. 일단 송민호 씨의 근무 태만 논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회에 나온 것은 디스패치의 지난 17일 보도입니다. 예. 디스패치가 지난 17일 마포 주민 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송민호 씨가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이 마포 주민 편익시설이 송민호 씨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인데 네. 근무주에 뒤늦게 나타나서 출근만 할 뿐 실질적인 근무는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관련 예. 보도에 따르면 예. 10월 달에는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고 하와이. 예, 그 네. 이후에도 병가, 뭐 연차, 뭐 등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이제 마포구 상암동 인근이에요. 상암동 인근인데 그 송민호 씨 집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뭐 차도 이제 송민호 씨가 뭐 에스턴 마틴 그다음에 그 랭글러 지프차 있잖아요. 랭글러 그리고 벤츠 SLK 구형 등 다양한 차로 이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10월 하와이로 여행을 떠난 이후에도 뭐 병가, 연차, 입원 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병가, 연차, 입원이요. 그런데 이제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가 아플까요? 일단은 4급 신체 검사를 1, 2, 3급은 현역이고요. 그렇죠. 4급이 보충역 이러한 사회복무 요원이고 5급이 면제인 거고 뭐 6급도 면제인데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받는 것인데 네. 4급 보충역 대상자는 질병이나 신체적인 이유로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사회복무 요원으로 가능한 상태인 거고 네. 근데 송민호 씨는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 공황 장애, 예. 대인기피증 등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건데 특이한 거는 4급 판정을 받은 제 주변에 있는 대다수는 예. 그래도 기초 4주 훈련은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송민호 씨는 기초 4주 훈련도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그 사회복무 요원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4급이라는 게요. 과거로 치면은 방위, 그러니까 공익이에요. 정확한 상태를 좀 봐야 알겠지만 그간 예능 출연한 걸 보면은 큰 문제는 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식당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여튼간에 이제 신검 대상자의 90% 가량이 또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4급이 그렇게 많지 않죠. 4급, 5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나 이제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군복무 연령대 인구도 상당히 적어가지고 과거보다 그 기준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대하거나 입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입대를 합니다. 네. 이게 신검장 가면요. 어지간한 사람들, 아니 저런 사람들까지 군대 가나 싶을 정도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군대 갑니다. 1급에서 아무리 안 받아도 한 3급 정도는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으로 송민호 씨는 4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4급을 받았으면 성실하게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같이 이제 복무요원으로 배정받은 예.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송민호를 거의 보지 못했다. 네. 일단은 9시에 나온 적이 없다. 9시에 나와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나오면 에어팟을 끼고 반쯤 누워있다가 한 10시, 11시쯤 나왔다가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집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 안 온 다음에 5시 50분에 와서 6시에 퇴근한다. 뭐 이러면서 이 대인기피증이라는 이유로 예. 사회복무요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 고지서를 우체국에 갖다 주던가 그렇죠. 뭐 예. 이러한 대민 업무도 좀 해야 되는데 네. 대인기피증이라는 이유로 전혀 아무런 대민 업무도 하지 않았고 뭐 전화 응대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왔다 갔다 거리는 주차장에서 담배는 엄청 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관련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그 근무제도 이제 급간 차이 같은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좀 편한 곳, 선관위 같은 곳은 뭐 A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지하철 붐비는 지하철에서 일하거나 이런 곳은 이제 좀 그레이드가 낮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송민호 씨가 있던 곳은 상당히 좀 근무 환경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던 곳입니다. 예,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직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송민호 씨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복무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출근을 많이 했을 때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다. 그러니까 5일 중에서 진짜 출근 많이 했을 때가 2번 정도 출근했다. 한 달에 2-3번 본 적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시 출근도 지키지 않고 10시 출근도 안 시키고 10시 30분 아니면 11시쯤에 나온다.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게임을 하고 간다. 점심은 연예인이니까 집에 가서 먹는다고 했다. 그러다가 오후 5시 50분쯤에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6시쯤에 다시 나간다. 그게 퇴근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그 옆에서 이제 증언한 거에 따르면은 진술한 거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제 적은 것이죠.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송민호 씨가 장발이었어요. 장발이어서 두발 문제 지적도 받았는데 복무 중에 장발 차림으로 그 동생의 미국 결혼식 샌프란시스코 결혼식까지 또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사회복무 요원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갈 때는 어떠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어떠한 절차를 합당하게 걸쳤는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장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무 요원 복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병무처 훈령이고요. 이 사회복무 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의 3항에는 사회복무 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는 과거 규정에 의하면 두 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말아야 하며 삭발이나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을 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8조의 사항에 보면 복제 기준에 따라서 예. 사회복무 요원은 항상 제복, 이름표, 모자 등을 착용하거나 달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근무 중에 이러한 복제 규정을 지켰는지 또 예. 용모가 단정해야 된다는 이 복무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사진만 봐서는 그렇게 뭐 다 용모나 복장이 단정해 보이지는 않네요. 예, 일단 장발 차림이었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현역병이 아니어도 그 일반인들로서는 이게 좀 상상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현역으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머리 짧게 깎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역은 복무관리 규정이 뭐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예. 현역은 뭐 외국에 무슨 뭐 누구 결혼식이 있다 그래서 간다는 거는 뭐 당연히 상상도 못할 문제이고요.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긴 한데 굉장히 힘들어요. 네, 뭐 예. 허가를 득하기도 힘들고 예. 지금 뭐 1년에는 뭐 전역을 앞둔 뭐 한 달 앞둔 뭐 병장이 뭐 원두커피가 먹고 싶어서 근무 중에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탈영으로 판단해서 뭐 무슨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추미애 의원의 뭐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그 복무에 대해서 휴가에 대해서 휴가 끝나고 복귀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 현역들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한다면 송민호 씨는 아주 큰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송민호 씨 사례에 비춰봤을 때 누가 더 성실하게 복무를 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10분 정도 커피 먹고 싶어갖고 나갔었던 그 장병에 대해서 그 병장에 대해서는 초병수소 이탈죄라는 게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송민호 씨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성실하게 복무했는지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여전히 그 20대 젊은이들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전방이나 격오지 이런 데는 뭐 말도 못하죠. 다들 어떤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인데 아니 누구라고 뭐 하고 싶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나저나 근데 이런 송민호 씨의 그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서 마포경찰서도 또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네티즌들 엄청 빠릅니다. 빠릅니다. 아까 그 디스패치 보도가 17일에 있었다 그랬는데 네. 바로 다음 18일에 우리 국민께서 어떤 한 국민이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어요. 국민신문고. 그래서 마포경찰서가 바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예. 적어도 송민호 씨는 적어도 최소 10차례 이상에 대해서 예. 출근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마포 주미 편의시설 책임자 또한 병무 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수사 의뢰서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24일 오늘 오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포 경찰서가 아마 일단은 초동 수사를 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고 일단은 입건이 됐으니 송민호 씨는 그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회복무시설은 안 갔지만 네. 경찰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는 가야 돼요. 예. 이거는 뭐 본인이 대인기피증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서는 가야 됩니다. 이걸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기피하면 체포영장 나오겠죠. 경찰 이제- 기피증은 예, 아니 예. 경찰 기피증 네. 이거 체포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네. 경찰서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는 반드시 가야 한다. 아무리 뭐 대인 기피증이 있어도 경찰서는 반드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24일에 수사 의뢰서가 마포 경찰서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마포 주민 편익 시설 책임자 L 씨와의 병무 거래 의혹을 수사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 L 씨가 좀 디스패치 등에서 의해서 보도가 좀 되기도 했는데 그 송민호 간의 이제 특수 관계가 의심된다 이런 의혹이 좀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송민호의 복무기관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지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되는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이제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송민호 담당 상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송민호가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복수의 내부 고발장 폭로가 등장한 만큼 이 L씨에 대해서 이제 마포 주민 편익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에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송민호 씨를 데려왔는데 그래서 직접 데려온 거는 이거는 뭔가 송민호에게 복무 편의를 제공해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이 수사 의뢰서에 담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수사 의뢰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이거 최소 법조인이 작성한 겁니다. 예. 수사 의뢰서 자체를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이거 뭔가 법을 잘 아는 분이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피가 끓는 분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뭐 출근을 하루 이틀 안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으면 네. 사정이 있겠구나. 야 여동생 결혼식 잘 갔다 와 축하한다 했을 텐데 이거 뭐 아나무인으로 뭐 출근해가지고 이어폰 끼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간 거고 잘 오지도 않고. 그 제보를 받은 뭐 법조인일 수도 있고 법률적인 근무를 했던 분이 정확히 작성을 해서 수사 의뢰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요, 지금 많이 나섰는데 송민호 씨가 복무 이탈을 한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과거에 이제 가수 싸이 씨나 뭐 싸이나 뭐 NRG의 천명훈 가수 강현수 씨처럼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싸이 같은 경우에는요, PSY가 싸이죠. TMI인데 싸이 씨는 재입대 당시에 제 친한 형님이 부대로 직접 싸이 씨를 인솔하고 왔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전역하고 잘 살고 네. 있죠. 그런데 이제 싸이와 다르게 송민호 씨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이 만약에 되더라도 재입대가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불가한 게 맞습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전문연구 요원하고 산업기능 요원들은 현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재입대를 합니다. 이게 싸이 씨의 경우가 그랬고 천명훈 씨의 경우가 그랬어요. 기업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던 것이고 그런데 그 사회복무 요원 같은 경우에는 보충역이기 때문에 네.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신체적으로 보기에 현역으로 갈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재입대는 시키지 않습니다. 현역 재입대는 불가하다. 예,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면 어떠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칠 수가 있냐면 병역법 89조의 2에 의하면 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 이하의 예, 징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예.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단 뭐 고발 들어가고 수사일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 보면은 뭐 10일 이상 뭐 근무일이 이탈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형량 문제, 양형 문제로 보는 건데 예. 어쨌든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 형이 일단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금형이 없어요. 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살던가 예. 집행유예가 나오던가 하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인멸될 경우에 정말 정밀 조사를 했는데 네. 야 복무 기간 전반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발생했다. 예. 혹은 아니면 원래는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이 주민 편익 시설이 아니라 다른 곳에 배정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배정받은 곳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조항도 병역법에 있어요. 예. 그러한 과정을 통틀어 봤을 때 이거 병무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입대는 규정상 어렵긴 한데 부시복무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혹여나 또 수사 의뢰가 이제 별도로 된 병무 거래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드렸던 L 씨와의 병무 거래 의혹 부분까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또 혐의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송민호 씨 경우에는 마포구 관련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예인들의 복무
태만 논란 플러스 해가지고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게 관련 법을 보면 기관마다 달라요. 어떤 기관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관련된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근을 잘 하고 있냐,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이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민호 씨 덕분에 이 기회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거 전수조사하면 혹시나 다른 부실복무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밝혀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분들은 뭐 당연히 뭐 부실복무가 있다면 드러나야겠지만 그분들은 뭐 송민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은 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민호 씨도 래퍼잖아요. 네. 군복무 열심히 하는 게 힙합 정신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이제 연예인 말씀 저희가 좀 짧게 드렸었는데 일부 연예인들의 군복무는 과거에도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상추. 네. 기억하시죠? 상추 씨와 가수 세븐 씨 2013년 6월경에 이분들이 연예 병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렇죠. 행사를 마치고 복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성매매 업소로 의심되는 마사지 관련 업소에 출입을 해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연예병사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남은 부대원들은 전방부대 소총수로 재배치가 됐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근무지 무단 이탈 그리고 뭐 군 품위훼손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민호 씨가 속한 그룹 위너 얘기도 좀 저희가 해볼게요. 그게 멤버가 4인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몇 인조인지 몰랐는데 4인조라고 하고 그 중에서 4명 중에 현역 복무한 사람은 멤버 강승윤 씨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승윤 씨는 모범적인 군 생활을 보내서 또 우등장병으로 또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송민호 씨와는 좀 다른 케이스죠. 뭐 옥태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 디스크가 있지만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현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범병사로 또 영주권도 포기하고 전역을 했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연예인 중에서는 모범적인 근무로 칭찬받은 사람이 2PM의 이준호. 지금 가수에서 거의 배우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분이 이제 2019년 6월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는데 당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 한 10여 명이 낮 동안 재활교육을 받는 곳인데 여기서 너무나 근무를 잘했다고 해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케어를 굉장히 잘했고 행정적인 업무도 잘했고 이분은 뭐 센터에서 캠프를 가는데도 1박 2일 캠프를 가는데도 연예인이지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자기가 일하다 보니까 여기 차량이 없는 거예요. 승합차가.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승합차 하나를 선물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해서 3천만 원 가량의 승합차까지 선물을 하고 나왔다는 이런 모범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한번 이 이슈에 좀 자세히 좀 다뤄봤는데 이슈에 대해서 저는 참고로 이제 공군 장교로 40개월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군 저희가 근무하기 조금 전에 다른 부대에서 저보다 약간 먼저 군 생활한 다른 장교가 하나 있어요. 전역 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에 부회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굉장히 성실하게 복무해가지고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머물러 간 자리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 주변인들에게 안 좋은 기억만 남긴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요즘에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예요. 군대는 군대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근데 다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귀한 뭐 자식들인데 이런 기사를 이런 뭐 송민호 씨 관련된 이런 기사를 요즘 시대에도 보게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엄정하게 관계 기관에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은 좀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저는 이 사건이 오히려 그동안 남성미를 뿜고 또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래퍼들 또 힙합퍼들 중에 한 분이어서 더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 랩이나 힙합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강함을 뿜고 있지만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군대를 안 간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종종 갔다 온 경우도 있긴 한데 그 퍼센트로 보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군을 봤을 때 예. 전체 래퍼들에서 군대를 간 비율이냐, 대한민국 남성의 일반적으로 군대 갈 비율이라고 보면 래퍼분들이 현격히 적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송민호 씨에 대해서는 일단은 입건이 됐으니까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예. 그 조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시고요. 본인이 변론할 게 있으면 충분히 변론을 하세요. 실제로 모르죠. 실제로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가 실제로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이런 거죠. 그 예능에 출연하거나 이런 게 다 경제활동 아닙니까? 예. 본인 경제활동할 때는 병이 발발하지 않다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병이 발발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잘 변론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특히 예능 찍을 때는 앞에 카메라가 수십 대가 있고 뭐 스태프들도 수십 명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발병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될 때면 이게 발병하는 거 아니냐, 그런 따가운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힙합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힙합을 좋아하던 사람으로서 20몇 년 전에 힙합을 좋아하던 사람으로서 힙합 정신에 따르면 군대는 가야 되는 것이 가야죠. 아닌가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제가 그 이스트 코스트 힙합을 들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축약을 해보자면 이게 병역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고, 이게 혐의가 만약에 인정된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이제 병무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정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종종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